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근데 마지막 시간에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오늘. 자, 7장 볼게요. 개혁공사 간의 상호협력되어 있는데, 개공 간의 상호협력이라는 제목을 갖다 붙인 건요, 우리 개공들이 회원으로 있는 단체가 두 군데예요. 그 개공들만 회원으로 둘 수 있는 곳이 두 군데인데, 첫 번째가 부동산 거래정보망이 있죠. 두 번째가 협회이래요. 그 두 군데가 지금 우리는 개공들만 회원으로 받아주는 곳인데, 이게 이제 우리 시험에 부동산 거래정보망도 한 문제 나오고요, 협회에 관한 부분도 한 문제 나와요. 근데 지금 현재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협회에서도 운영하고 있어요. 어차피 자기들 회원들을 모집하니까. 그래서 지금 시험에서는 부동산 거래정보망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그 1절의 제목 보시면요,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지정 및 이용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정이란 글자 나오죠. 그러면 거래정보망을 운영하려면 지정받아야 되는구나. 그럼 보세요. 지금 이 부동산 거래정보망이나 협회가 지금 개공들이 회원으로 이제 이렇게 이용을 한다 했는데, 우리 지금 개혁공사 등은 전국에 다 있죠. 그럼 전국의 모든 개공을 회원으로 한단 말이에요. 반드시 가입할 의무는 없어요. 근데 가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전국의 개공이라면 다 가입할 수 있죠. 그럼 전국의 개공들을 통제하려면 여기에 실제 어때요? 관청이 누가 나올까? 국장이에요. 뭐 부동산 거래를 운영하는 사람을 지정해 주는 사람도 국장이고요. 자, 협회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협회에 대해서 지도 감독하거나 또는 거기에 인가해 주는 사람도 누구예요? 국장만 해요. 일단 기본 개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든 걸 통제한다. 그거부터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이제 우리 책에 1번 제목에 부동산 거래정보망, 이건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157페이지에 그림 밑에요, 2번 단락부터요. 자, 거래정보 사업자에 지정되어 있는데요,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정 요건이에요. 그럼 보세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다음 요건 갖췄는데, 부가통신사업자는 개인도 법인도 다 돼요. 근데 우리 법인인 개공은 안 돼. 우리 법인인 개공사는 겸업 제한 있죠. 뭐 아파트에 대해서 이제 분양대행도 하고 상가 이제 분양대행도 하던데, 그때 우리 거래정보 사업자 없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법인은 누굽니까 하면요, 일반 법인이, 중개법인 말고 일반 법인이에요. 일반 법인들. 뜻은 아시겠죠? 그럼 개인과 법인들이 누구나 지정받을 수 있는데, 지정 요건 어떻게 갖춥니까 하면요, 이건 인원수 무조건 이어야 돼요. 자, 회원이 가입 이용 신청하는 몇 사람? 500명요. 이 500명의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2개 이상 시도에서 각 30 이상 모아서. 그럼 2개 이상 시도니까 당연히 이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각각 몇 명 이상? 30명 이상 해서 전체 인원이 몇 사람? 500명이요. 조금 이따 협회 할 건데요, 협회에서는 발기인, 창립총회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서울특별시 100인 이상, 그것도 다르다니까. 그쪽 숫자하고 이거하고 조심히 잘 보셔야 돼요. 근데 거래정보 사업자는 앞머리 숫자만 딴다면 523이에요. 523. 자, 그 다음에요, 보시면 정보처리기사는 컴퓨터 전문가죠. 어차피 거래정보는 컴퓨터니까 몇 사람? 한 사람 이상 확보해요. 자, 매물들이 전부 다 어때요? 부동산이죠. 공사 한 사람 확보합니다. 확보하라는 뜻은 직원들이에요. 그럼 회원 모집하고 직원 뽑았으니까 어때요? 컴퓨터 사야 되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용량이나 성능 같은 컴퓨터 설비 갖추시면 됩니다. 이 시설까지 다 갖춘 거지 뭐. 그럼 이렇게 요건을 갖추면 지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맞춰서 이제 서류 제출하는데 158페이지 가봅니다. 자, 지정 신청. 신청 누구한테 합니까? 당연히 국장한테 하죠. 국토장관이 지정 신청, 지정권자입니다. 그럼 만약에 법인이 신청했다면 국장이요, 법인 등기사항 등비서를 확인합니다. 어떻게 해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즉 전산망으로 확인하죠. 법인들은 법인 등기부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그 밑에 박스 안에 서류는 이거랑 일치합니다. 5개 서류가 딱 일치해요.
뭐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하였음을 확인할 수리에다가 개공들의 등록증 사본, 정보처리사 자격증 사본, 공사 자격증 사본, 용량이나 성능 알 수 있는 컴퓨터인데 서류는 그냥 지정 요건하고 서류가 똑같다 생각하면 돼요. 동일하다. 그래서 요건을 잘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쌍갈로 4번에 가면 지정서 교부되는데 지정서 교부가 뭐냐면요.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지정을 받았다. 다른 말로요. 지정서 교부받았다. 같은 말입니다. 그럼 지정은 언제까지 줍니까? 30일. 날짜 30일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국장이 30일 동안 검토한 다음에 30일 이내에 지정을 해줍니다. 그럼 지정받고 나면 운영해야 되죠. 근데 운영 규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운영 규정을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승인받아요. 언제까지? 3개월 이내에 운영 규정 승인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치해서 운영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지정받은 날부터 1년입니다. 그럼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설치 운영하는데 30일, 3개월, 1년 이건 숫자 싸움이에요. 아 여기는 자 지정 요건에 대해서 조건을 잘 기억하셔야 되고 요건을 기억했다면 절차에서는 어때요? 숫자 싸움이에요. 30일 지정 운영 지정 승인은 3개월 설치해서 운영은 1년 이내 그래서 여기 1년 안에 3개월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요 날짜. 자, 그 다음 159페이지 가면 이제 거기 표 밑에요. 3번 거래정보 사업자 및 개공의 의무사항 되어 있는데, 의무사항은 이런 거예요. 보세요. 지금 모양은 이렇게 이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자, 우리 개공이 회원으로 가입된 사람이 거래정보망에 의뢰하죠. 의뢰하면 다른 개공이 검색해서 정보를 공개하잖아요. 밑에 이제 거래정보 사업자는요, 정보를 공개하는 데 있어서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의뢰하는 거는 그냥 매물을 등록하는 거니까 지가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공개할 때 제대로 하라. 그 내용들인데요. 지금 공개를 어떻게 합니까? 하면요. 반드시 개공이 의뢰한 물건에 한해서만 공개됩니다. 개공이 의뢰한 물건에 한해서만. 그럼 보세요. 거래정보 사업자는 부동산을 직접 조사하여 공개할 수도 있다. 절대 안 됩니다. 개공이 의뢰한 물건만. 또 공개할 때 개공이 의뢰한 거를 다르게 공개해서는 안 되고요. 그럼 다르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물건에 손댔다는 얘기잖아요. 손대지 말라고. 또 차별적 공개해서는 안 된대. 그럼 차별적 공개하지 말라는 것은요. 이런 거죠.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뭐 신정동에 있는 실제 개공들한테는 다 공개해주고 야암동에 있는 개공들한테는 일부만 하고 또 법인한테는 다 해주고 개인한테는 일부만 하고 회비 많이 내는 사람들은 많이 해주고 적게 내는 사람 적게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차별시키지 말라는 거죠. 이게 의무사항입니다. 반드시 개공이 의뢰한 물건에 한해서만 공개하고요. 다르게 공개해서는 안 되고 차별적으로 공개해서도 안 된다. 이게 이제 거래정보 사업자 의무사항인데 그 밑에 보면 쌍갈로 이번에요. 개공의 의무사항도 있어요. 그럼 개공은 이 사람입니다. 물건을 의뢰하는 사람이요. 그럼 자기가 매물을 등록할 때 어때요? 거짓 공개해서는 안 되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거짓으로 공개해서는 안 되고요. 또 거래가 완성됐죠. 그럼 거래 사실 어때요? 통보하라는 겁니다. 근데 법 조문상에는 거래 사실 통보하라는데 이 거래 사실 통보는 뭐냐면요. 매물을 빨리 삭제라는 거야. 무슨 말 알죠? 매물을 삭제해야지 다른 개공들이 헷갈리지 않잖아. 근데 만약에 이제 위반했다면 이건 6개월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입니다. 제가 굳이 제재를 여기다 써놓은 거는요. 이게 업무정지 문제에서 잘 냅니다. 이거. 어떤 게 나옵니까? 하면요. 거짓공개 이거. 거짓공개. 그럼 개공이 거래정보망에 거짓공개하면 업무정지죠. 근데 나중에 이걸 왜 잘 내느냐면요. 뒤에 조문에 가면요. 거짓이란 글자가 들어간 조문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자, 거짓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받았잖아요. 절대적 등록 취소예요. 이 거짓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것들이요. 사실은 처벌이 세요. 오늘도 봐봐. 검증에서 배웠잖아. 거짓된 은행하죠. 1년에 1천만 원이에요. 또 상대적 등록 취소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럼 거짓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조문은 잘 보면요. 처벌이 엄청 센데 여기는 거짓 공개인데도 어때요?
업무 징계밖에 안 되잖아요. 그 처벌이 이거 너무 약한 거 아닌가 하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행정처분에서 잘 출제를 하는 제 조문입니다. 요거는. 자, 마지막 단락이 이제 그림고 사업자의 지정 취소인데요. 지정받았잖아요. 그죠? 그 행정처분은 지정 취소라는 처분이 있습니다. 그럼 지정해준 사람이 누구야? 국장이죠? 그럼 취소도 누가 한다? 국장이 하는데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이제 거기 159페이지 제일 밑에 박스 위에 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리정보 사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되어 있죠. 자, 국장은 취소해야 한다 라고 정답을 한 10번은 냈어요. 이거 몇 년 동안 10번 냈는데라는데 1996년부터 지금까지 10번은 냈다 이거. 이 부동산 거리정보망이요, 처음 우리 법에 도입된 게 1996년도에 도입이 됐어요. 실제로. 그럼 그전에는요? 그전에 인터넷이 어디 있었어? 80년대 인터넷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세계적으로 이 인터넷 월드 와이드 웹 있잖아요. 이게 통용이 된 게 1996년이라 그때부터 이걸 우리 법에다가 도입했다고. 그전에는 이 자체가 없었는데 뭐. 그죠? 근데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뭐 잘 모르지 뭐. 선생님 나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있었는데 뭐 그럴 수 있어. 미안해요. 제가 나이가 많아서. 아무튼. 근데 어쨌든 이건 지정 취소는요, 사유보다 지금 해야 한다를 더 많이 내요. 그럼 사유는 맞는데 할 수 있다 가야 되죠. 무조건 할 수 있다 가야 돼. 그럼 지정 취소 사유가 5가지인데 이거 외우셔야 되잖아. 글자 따놨죠? 부정하게 운영하면 1년 뒤에 어때요? 망합니다. 부정 운영의 1년 망해라고 되어 있죠. 자, 조문 순서 그대로니까 박스 안에 체크할게요. 동아리 1번 보세요. 그 집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사람. 부정한 방법이죠. 지정받은 사람. 동그라미 2번은 운영이란 글자 보입니까? 이거예요.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 승인 받았더니 운영규정 승인 안 받았어. 그래서 승인 받은 사람도 운영규정 위반했죠. 그럼 지정 취소예요. 의자가 이겁니다. 의자. 의무사항. 즉 의뢰받지 않은 내용을 공개하거나 다르게 공개한 거죠. 자, 네 번째는요. 거기 정당한 사유 시 1년 보입니까? 요겁니다. 요거. 1년 이내에 설치 운영하는 거예요. 자, 망해는요, 보세요. 우리 그림고 사업자는 개인도 되고 법인도 된다 했죠. 그럼 망해는 개인이 사망했거나 법인은 해산한 경우예요. 자, 조문상의 표현은 아시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뭐 외울 때는 그냥 간단히 외우시면 돼. 아, 부정하게 지정받았네. 운영규정 승인 안 받았네. 또 의뢰받지 않은 거 공개했네. 또 1년 안에 설치 운영 안 했네. 또 사망 해산했네. 사업자가 아예 없어졌잖아요. 그죠? 운영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요, 이 중개사법에는 취소 처분이 전체 3가지가 있어요. 지정 취소뿐만 아니고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있죠. 그럼 취소 처분이 전부 3가지인데요. 취소하기 전에는 반드시 사전에 뭐하라? 청문하라 되어 있습니다. 청문. 그래서 이제 우리 160페이지 보면 박스 밑에 쌍걸 리본 가보세요. 청문 실시되어 있죠. 자, 그래서 국토장관은요, 자기가 지정 취소하기 전에는 사전에 청문을 해야 되는데, 자, 청문을 못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 사망, 해산이에요. 그래서 거기 조그만한 글씨로 괄호 안에 보시면 사망 또는 해산을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는 제외해서 놨죠. 죽은 사람 불러다가 청문 못하죠. 그래서 제외하는 거예요. 나는 부를 수 있는데 박수무당 딱 불러가지고 귀신 불러가 막. 자, 요게 이제 거래정보 사업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지금 거의 매년 한 문제 나오는데 이것만 단독 문제도 많이 냈어요. 왜? 지문 5개 쓰기 좋잖아. 그죠? 요것만 단독 문제를 진짜 몇 번이나 냈습니다. 이거 배운 사람들은 그냥 맞추는 거예요, 그냥. 그죠? 거기다 보세요. 이것도 5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정 요건도 잘 나오겠네. 우리 시험에는요, 5개 항목으로 된 게 실제 시험 문제 내기 좋거든요, 출제원들도. 왜? 아니, 1번, 2번, 3번, 4번, 5번 해놓고, 틀린 거 하나 탁 막 바꿔버리면 끝이잖아, 문제가. 무슨 말 알죠? 근데 요거 이제 5개 다 쓰기 싫으면, 요거 하나, 둘, 3개 써놓고 어때요? 요거, 날짜, 30일, 3개월, 1년, 요거 셋 중에 하나 내면 되잖아. 3개를 다 주진 않아. 왜? 3개 다 주면요, 비교해가지고 딱 맞춘다니까요. 하나만 주면 헷갈리는데 3개를 다 주면 순서대로 딱 외우고 있다니까, 수험생들은. 여러분들이 왜 공법 시간에도 왜 건폐율 상한 이런 거 어때요? 순서대로 외우죠? 일반 상업적, 유통 상업적, 중상, 그 순서 뒤바꿔 놓으면 어때요? 미쳐버리죠. 그걸 안다고 출제인들이.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이걸 외울 때 30일, 3개월, 1년 이렇게 막 외우거든. 나중에 이제 공부하다 보면. 그래서 30일 안 주고 어때요? 3개월 줘버리고, 이 3개월짜리다가 30일 갖다 끼고 이랬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제는 일단 어떻게 나올 건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파트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지정치사 이거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 이거는 뭐 부정운영의 1년은 망해라는 거 외우셔야 되고, 나머지는 요건하고 숫자적 개념이다 보시면 돼요. 자, 요게 거래정보망이고, 이제 두 번째 봅니다. 2절요. 자, 협회 설립 및 업무 되어 있습니다. 협회. 협회도 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누구만? 계곡만 됩니다. 계곡만. 제가 개인적으로는요, 수험생들한테 협회는 그냥 시간 날 때 공부하세요 하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선생님 시간이 늘 없던데요? 라면요. 안 해도 돼요. 왜? 한 문제 틀린다고 떨어지진 않죠. 근데 이런 사람이 꼭 있어요. 선생님, 나는 중개사법을 반드시 만점을 받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 있어요. 그럼 꼭 해야 돼요. 왜? 협회는 매년 한 문제 이상 꼭 출제를 하니까. 근데 제가 왜 시간 남을 때 하라고 말씀드리냐면, 조문이 너무 많아요. 보세요. 그럼 앞에 방금 우리가 봤던 부동산 거래정보망 있잖아. 이 한 문제잖아. 그럼 협회 한 문제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거래정보하고 협회가 분량에 들어있는데요. 이 협회가 한 5배 넘어요, 양이. 그럼 5배나 되는 양을 공부해서 한 문제 맞출 거냐, 5분의 1짜리를 공부해서 한 문제 맞출 거냐, 이 싸움이거든. 그래서 협회는 좀 간단하게 공부를 해서 쉽게 나오면 한 문제 맞추고요. 너무 깊이 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당히 하시라고. 근데 거기 보시면 협회를 설립하는 사람 누굽니까? 하면요, 계공입니다. 설립 및 목적에서는 앞에 계공만 챙기시면 돼요. 그럼 오로지 개업공사만이 어때요? 회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달라가서 협회 성격 되어 있는데요. 협회는 한마디로 하면 뭐? 비영리 사단법인. 여기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자, 사단법인이니까 재단법인 절대 아니고요. 비영리 사단법이니까 공제사업 같은 거 하더라도 영리사업 아닙니다. 영리사업 할 수가 없어요. 성격은 이렇게 챙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쌍가로 2번에 가면 협회 설립되어 있는데요. 협회 설립은 거기 동그라미 2번만요. 인가주의입니다. 국장의 설립 인가주의. 좀 이따 절차에서 또 나오는데 이걸 허가주의라고 한번 딱 낸 적이 있어요. 허가가 아니고 인가입니다. 자, 우리 중개사법에는요, 허가가 단 한 줄도 없어요. 우리는 등록 아니면 신고인데, 무슨 말 알죠? 우리 인장 등록, 고용 신고, 등록 아니면 무조건 신고야. 근데 유일하게 인가가 딱 하나 있어. 어디예요? 협회예요, 협회. 인가란 단어.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 가시면 이제 3번 단락에 협회 설립 및 조직돼 있는데, 설립 절차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인원수 싸움이에요. 보세요. 협회는 회원 300인 이상이 모여서 발기인. 자, 발기인 나오면 몇 사람이야? 300인. 법인을 세운 사람을 발기인이라 하죠. 그럼 발기인이 몇 사람? 300명. 그럼 300명이 뭐 합니까? 하면요, 정관을 작성해요. 그럼 정관이 뭔데요? 정관이 뭔 것 같아? 이 법인들이 하는 업무를 적은 문서를 정관이라고 그래요. 우리 법인은
이런 업무를 하겠습니다 하고 적은 문서가 정관인데, 그럼 정관을 300인이 만들었죠. 이게 정관이 제대로 잘 됐는지 못 됐는지를 뭐 하냐면 총회를 해요. 그때 하는 총회가 창립총회예요. 그럼 창립총회 참석 인원은 몇 사람? 600인이에요. 600인. 근데 600인이 조건이 있어. 서울특별시였을 때요 100인 이상이고, 그 외에 광역시도였을 때요 각 20인 이상 참석하셔야 돼요. 그럼 조금 전에 우리 거리정보 사업자 볼게요. 거리정보 사업자는 500명. 조건이 2개 이상 시도에서 30명이죠. 자, 거기 끝에 30명이잖아. 여기 몇 사람? 20인, 그렇지. 이게 제일 많이 헷갈려. 이쪽은 3612죠. 거래정보망은 523이에요. 500명 2개 30인. 짧게 보면 돼. 500명인데 2개 시도에서 30인이죠. 523. 여기는 발기인 300명, 창립총회 600명인데 서울에서 100인에 광역시도에서 20인이잖아요. 그냥 3612라고 이제 외우는 게 빨라요. 어쨌든 인원수 싸움이니까. 여러분들은 사실 뭐 어떻게 공부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답만 맞추고 오면 되죠. 시험장 가서 답만 딱 찍고 오면 돼. 자, 그리고 이제 창립총회 끝나면요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니까 설립인가 받는 데 있죠. 누구한테? 국토정원에게요. 설립인가 받고요. 법인이니까 당연히 뭐 해야 성립돼요? 설립 등기함으로 성립한다. 그죠? 등기해야지 성립합니다. 이렇게요. 설립 절차는 요래됩니다. 뭐 설립 절차가 시험에 나오면 당연히 인원수 가지고 제일 많이 출제했다고 보시면 돼. 300인, 600인, 100인, 20인이에요. 이렇게.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쌍알로비는 협회 조직이 있습니다. 조직. 그럼 조직은 이제 어떻게 구성되냐면요. 주사무소는 필수기관이에요. 그럼 주사무소를 어디에 둘 수 있습니까? 아무데나 둬도 돼요. 울산에 두든 서울에 두든 아무데 둬도 돼. 근데 이게 임의기관이요. 지부와 지회라는 게 있어요. 이건 아무데나 두면 안 돼요. 그럼 지부는 어디 둡니까? 하면요. 시도마다 하나씩. 각 시도마다 하나씩 두는 게 뭐예요? 지부예요. 그럼 시군구마다 하나씩 두는 게 뭐예요? 지회예요. 이거 지부하고 지회 서로 바꿔내니까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그럼 울산광역시에는 지부가 하나죠. 지회는 울산에 사는 분들이 나보다 행정구역을 더 모를. 울산에 6개지. 자, 남구, 중구, 북구, 동구, 또 그래 울주 군도 있잖아. 6개인데 5개? 아, 서구가 없구나. 동서남북인데 서구가 없네. 울산은. 네, 맞아요. 시군구마다 하나씩 울주 군에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시도마다 하나씩 두는 게 지부고 시군구마다 두는 게 이제 지회인데, 이거 설치하고 나면요 신고하셔야 돼요. 그럼 신고도 조심해야 돼요. 지부는 누구한테? 시도지사한테. 지회는 누구한테? 시장군수청에서 신고합니다. 지부와 지회를 전부 시도지사에게 신고한다 이렇게 내요. 협회가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되는데 이래 내버린다니까요. 지부와 지회를 한 대 묶어서 내면 안 돼. 이거는. 근데 이 수험생들이요, 잘 틀리는 거를 실제 출제들이 캐치를 잘 하는 게, 보세요. 도매값으로 묶어내면 잘 틀려요. 도매값으로. 앞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보세요. 우리가 지문에요, 고용인 나오면 두 사람이죠. 자격증 있는 사람이 소공이잖아? 없는 사람 중개보존이잖아? 무슨 말 알죠? 그럼 이래네요. 소속 공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개업공사는 실무 교육을 받도록 한 후 업무 개진에 신고해야 된다. 이래 된다니까요. 그거 틀렸어요. 제일 앞에 소공이 나오면 실무 교육인 것 같은데 가운데 중개보조원 끼어 있다니까요. 중개보조원들은 직무교육 받거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된다. 이래 내버리거든.
그럼 앞에 지부돼 있으니까 어때요? 맞는 것 같아. 근데 지회는 달라. 시군구에 신고해야 돼. 이게 한 대 묶어서 내는 거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자, 어쨌든 조직은 이렇게 구분하시고요. 자, 그 밑에 보시면 4번 단락에 이제 협회 업무 및 보고 의무돼 있는데요. 협회 업무가 딱 한 번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10년 동안에. 근데 최근에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협회 업무를 또 내겠나 하고 지금 고민은 하고 있어요. 이걸 과연 외워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문으로 혹시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들이요, 동그라미 5번하고 6번은 협회 업무 중에서 중요한 업무라서 꼭 기억을 해놓는데, 부동산 정보 제공 업무 있죠. 6번은 공제사업 있죠. 이 법률이 정하는 업무인데요. 제가 지금 암기법을 만들고는 있는데 이거예요. 트로트 가수 중에 여자분 있죠. 아, 장윤정이. 트로트 가수들은 품위가 있죠. 순서대로예요. 2번에 보면 영국에선 있죠. 3번에 보면 거기 자질 향상 보이죠. 4번에는 지금 윤리 보입니까? 자, 5번은 지금 정보 제공 보이죠. 자, 품위가 있는 연자하고 윤정이는 공제한다. 뭐 이렇게 이제 외우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단독 문제 냈단 말이에요. 협회, 중개사법에 정한 협회 업무 고르세요. 이래 냈거든요. 그래서, 또 낼까? 예, 거의 10년에 한 번 냈다는 것은 안 낼 가능성도 있는데, 이제 협회를 너무 많이 내다 보니까 낼 게 없나 보다. 그럼 지문에서 또 낼 수도 있겠다. 그래서 감은 좀 잡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혹시나 해서. 지금 암기 표현은 제가 안 실어놨어요. 왜? 연자하고 윤정이 써놓으면 좀 그랬어. 아니, 제가 둘 다 좋아하는 가수인데, 나이가 들면 트로트가 좀 좋아지긴 하죠. 근데 아무튼, 이제 나중에 혹시라도 외우실 것 같으면 이렇게 이제 글자를 조금 따서 외워놓도록 하세요. 체크 많이 놓고. 근데 협회 자체를 공부 안 하는데 문제 외우겠네, 이거, 그죠? 자, 그 다음 162페이지 갑니다. 협회 보고 의무 돼 있는데, 이 보고 의무는요, 협회가, 제가 이제 따로 좀 적용을 했는데, 우리 책에 이게 빠졌나? 책에 이거 빠져 있어요. 이거 써놔야 돼. 요거. 협회가요, 제가 고유 업무라 쓰는 것은 우리 법률이 정한 업무입니다. 방금 보셨던 공제사업하고 왜 영국에선 지금 정보 제공 있잖아요. 이거 있는데, 이거 써놔야 돼, 이거. 위탁 받을 수 있는 업무. 이거 시험에 한번 지문을 출제했어요. 그럼 협회가 자기들이 부탁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업무가 두 가지인데요. 그게 첫 번째는 교육에 관한 업무입니다. 실무교육, 직무연수교육, 의무교육 상황. 그럼 또 한 가지는요, 시험 시행 관한 업무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시험 시행 업무. 이 두 가지 업무를 지금 위탁받아 할 수 있습니다. 협회는. 책에 이게 빠져 있어요. 자, 그 다음 162페이지 가셔가지고, 이제, 협회가 보고하는 업무가 있는데요. 그게 총회 의결상입니다. 보세요. 여기, 창립총회 했잖아요. 그럼 최초라는 총회가 창립총회인데요. 창립총회는 국장한테 인가받았죠. 근데 매년 하는 총회가 있어. 그럼 총회에서 결과가 하나 나왔잖아요. 결정사항들은 국장한테 보고를 해요. 이건 중요한 게요. 언제까지 보고하느냐 중요해요. 언제까지 합니까 하면요, 지체 없이. 숫자가 없어. 여기다가 10일 이내 보고하라, 5일 이내 보고하라 막 숫자를 갖다 끼워요. 지체 없이 보고합니다. 요거는 국장이 성질 급해 안 급해? 급해요. 느리면 혼납니다. 그래서 지체 없이 보고한다. 자, 설립 절차와 조직에 대해서는 이게 단독으로 한 문제 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요 정도에서 한 문제라고 생각하시고요. 뒤에 이제 공제사업 넘어가는데 공제사업은 반드시 출제예요. 그럼 얘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 나온다면 단독 문제 나오지만 근데 공제사업은 무조건 한 문제 나와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요. 협회가 두 문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협회는 설립 절차나 조직을 내잖아요. 그럼 한 문제 내고 끝입니까? 아니에요. 공제사업은 무조건 낸다니까요. 그럼 얘가 안 나오면 공제사업 한 문제고 얘가 나오면 협회는 두 문제가 돼요. 근데 난이도가 그렇게 많이 높진 않아요. 문제 자체가. 자, 그럼 이제 공제사업 가겠습니다. 공제사업. 뭐 협회가 하는 업무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왜 지난주에 우리 손해배상 책임 위한 보증 설정 배웠죠? 그럼 손해배상 책임을 보다 하는 보증 설정 방법 중에서 보증보험이나 공제 공탁 됐잖아요. 그때 공제는 어디 가입하는 거야? 협회 가입하는 거예요. 중개사법에서 공제사업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안 된다? 협회밖에 안 돼요. 협회. 오로지 협회만. 그럼 여기 이제 공제 가입을 하는 거죠. 그럼 이 공제사업을 어떻게 진행합니까 하는 건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방금 협회는 개공들이 모여 만든 단체죠. 혹시 여러분들이 밖에서 사적으로 만든 단체들 좀 있죠? 모임. 똑같아요. 얘들이 하는 짓거리나 우리 밖에서 모임하는 거나 모양이 똑같이 생겼어. 그럼 저도 사실은 이제 모임이 몇 가지 있는데 그 모임을 할 때 항상 우리가 뭐 정하죠? 뭐 정해요? 회칙. 그럼 여기 회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공제 규정이에요. 그 밑에 큰 제목 2번 한번 보세요. 공제 운용을 위한 승인 등이 되어 있고 공제 규정에 승인되어 있죠. 회칙입니다. 회칙. 그럼 공제 규정을 만들었어요. 국장한테 승인 받습니다. 왜? 아니 사설단체가 회칙을 만들었다고 승인까지 받아라?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승인 받겠을까? 보세요. 회칙에 들어가는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돈, 회비. 회비가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승인 받아라는 거야. 보세요. 간단히 볼게요. 우리나라 중개사무소가 지금 11만 8천 개가 있는데 12만 개 잡을게요. 우리나라 전체 중개사무소가 12만 개 있어. 근데 협회가 공제사업 하는데 월 3만 원씩 받는데 그럼 한 달에 얼마씩 들어오는 거예요? 36억이죠. 1년에는 한 410억 되죠. 그럼 이 정도 받아도 어마어마한 돈인데 회비를 협회에서 5만 원 올린대. 자, 5만 원 했어. 60억이죠. 1년 동안에 720억이죠. 1년에 협회는 720억 들어오네요. 공제료만. 그럼 1년에 얼마 나갈까요? 많이 나가봐야 한 20억 나가요. 진짜 많이 나간 때가 20억 나갔어요. 그 외에는 안 나가요. 그럼 이거 가지고 베푸르고 따시겠다. 근데 협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이죠. 세금 10원 났네요. 부가가치 소득세 10원 안 냅니다. 왜? 비영리 법인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 국장, 그렇지. 너희들 이따오로 만들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회칙 만들면 반드시 누구한테요? 국장한테 승인받아라 이거야. 그럼 월 5만 원씩 받을 수 있게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그럼 큰일 나게. 그럼 얼마인지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협회 가입해보면 알아요. 그죠? 근데 아무튼 이제 요거 국장한테 승인받는 이유 아시겠죠? 국토교통 장관이 통제권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공제규정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요. 지금 밑에 박스 안에 보이죠? 공제규정 안에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박스 안에 디귿입니다. 디귿. 자, 책임준비금이라는 게 있고요. 적립을 하랍니다. 그럼 책임준비금 적립을 얼마 해야 됩니까? 하면요.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자, 예를 들어서 1년 동안에 300억이 들어와. 최소 금액이 지금은 300억보다 훨씬 많아요. 한 진짜 7, 800억 돼요.
그럼 1년에 만약에 500억이 들어온다 볼게요. 그럼 매년 얼마씩 모아놔야 돼? 50억. 맞죠? 100분의 10, 이 10% 계산 못하면 말도 안 되잖아.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이에요. 협회 총 수입의 100분의 10 아니에요. 100분의 20 아니에요. 둘 다 중요해요. 근데 해마다 그러면 50억씩 적립을 해란 뜻인데 이거 다 써요. 협회는. 왜요? 그 밑에 박스 밑에 별도 회계 관리 보세요.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해서 별도 회계로 관리되며 책임준비금을 다른 도 사용하다. 그럼 책임준비금 다른 거 쓸 수 있다는 건데 어떻게 씁니까 하면요. 국장한테 승인 받으면 돼요. 그래서 국토장관에게 승인 받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공제규정 승인, 변경 승인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럼 공제규정의 실제 승인이나 변경 승인 누구한테 받았어요? 국장한테 받았죠. 그럼 책임준비금도 공제규정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책임준비금을 적립을 10% 하랬는데 다른 용도로 쓰고 싶다 어때요? 당연히 국장한테 승인받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해보면요. 승인받고 다 쓰고 없어요. 왜? 아니 협회 회장이나 지부장이나 지회장 같은 사람들이 임기가 있잖아요. 그 자기 임기 안에 돈을 놔두려고 안 하거든.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다니까요. 자, 그 다음 163페이지 봅니다. 이제 3번 단락은 이제 운영 실적 공시인데,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모임하면 총무님이 한 번씩 모이라 하죠? 연말에 주로 많이 하잖아요. 그때 뭐 하려고요? 결산 보고, 얘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운용 실적 공시예요. 언제 합니까? 매 회계 종료의 3개월 이내. 자, 숫자 외우셔야 돼요. 3개월 이내입니다. 어디다 공시합니까? 전국에 있는 회원이 다 알아야 되죠. 일간신문이나 또는 어때요? 협회보에 공시하고입니다. 엔드. 그럼 일간신문이나 협회보, 협회신문에는 둘 중에 하나를 공시하는데요. 인터넷 홈페이지는 어때요? 항상 게시하는 겁니다. 이건 항상 게시하는 거야. 아, 이거 수험생들이 엄청 많이 틀린 지문 중에 하나인데 보세요. 일간신문 또는 협회 홈페이지 게시한다. 이랬다니까요. 이 가운데 싹 빼버리고. 이거 왕창 틀렸어요. 수험생들이. 보세요.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입니까? 아니라고. 조문을 이렇게 쭉 써놨는데 이 가운데만 살짝 뺀 거야.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에 공시하고 엔드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항상 게시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 난 그렇게 치사하게까지 문제 내겠나 싶었는데, 그죠? 자, 아무튼 운용실적 공시는 날짜와 방법 두 가지 잘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164페이지 봅니다. 공제사업의 운영위원회 돼 있는데요. 이 운영위원회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협회가 돈을 너무 많이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임이요. 크면 회장 총무만 가지고 또 안 돼. 뭐가 필요하다? 감사가 필요한 감사가. 그래서 여기서는 감사 역할을 하는 게 운영위원회예요. 그래서 운영위원회는 협회에 두는데 무엇을 합니까? 공제사업을 심의 감독하기 위해서. 자,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이제 위원회가 두 군데 나오죠. 첫 번째는 정책심의위원회에 있었죠. 그 어디 있는 건데?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디 있냐 물어보고 저 대전에 있었나 이런 사람인데 국토교통부에 있습니다. 그죠? 국토교통부에요. 이제 자격지대가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정책심의를 냈는데 그 국토교통부 제일 차관이 위원장이잖아. 그죠? 그건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는 거 돼 있고요.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는 어디 있는 거예요? 협회에 둔다 돼 있어요. 필수기관입니다. 공제사업에 심의 감독하기 위해서. 자, 운영위원회는 지금 조문이 보세요. 지금 164페이지하고 165페이지 박스 안에 항목도 엄청 많고 공부하기 힘들죠? 제가 여기다가 간추려 놓은 것만 공부합니다. 왜? 그 외 내용들은 잘 안 나와요. 그럼 운영위원회 구성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이게 19명 이내로 구성합니다. 19명. 앞에 내용 몰라도 돼요. 그냥 전문가 19명입니다. 근데 19명 중에요. 협회 회장과 임원들도 위원회에 들어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전체 위원회 3분의 1 미만이라 해야 됩니다. 3분의 1 미만. 그게 지금 저 밑에 큰 제목 3번에 있어요. 운영위원회 위원 자격. 협회 회장이나 임원들이 여기 너무 많이 들어가면 어때요? 자기들이 결정을 다 해버리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위원들을 뽑았다면 임기는 2년입니다. 그럼 우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 임기도 몇 년? 똑같아요. 2년. 그죠? 2년. 또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 한 명씩 둡니다. 근데 위원 중에서 어때요? 호선합니다. 자, 요게 이제 정책심의위원회 다른 게 보세요.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랬죠. 그 부위원장은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실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돼 있죠. 여기는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위원장이 해요. 근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전부 다 어때요? 호선합니다. 위원들 중에서 뽑습니다. 자기들이. 그게 차이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운영위원회는요. 요거는 실제 이제 보세요. 부재시에 부위원장이 직무를 해가는데 요 마지막 조문은 똑같아요. 제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해야 개의하고요.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해야지 얘기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요거는 공시법 시간에 배우는 또는 공법 시간에 배우는 모든 위원회 이 조문은 다 있을 거예요. 그죠? 이게 운영하는 방식. 그게 지금 165페이지 백스 제일 밑에 이제 기타 사항에 들어있어요. 제일 밑에 기타 사항. 뭐 큰 제목의 실제 3번하고 4번 같은 케이스는 거의 출제 안 되겠다 보고 싶으면 돼요. 공부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 넘어가서 제5절에 이제 공제사업에 대한 감독 강화되어 있는데 그 공제사업에 대해서요. 조사검사 해봐야 돼. 맞죠? 협회가요. 한 해 움직이는 돈이요. 1,000억이 넘어요. 근데 세금 안 낸다니까요. 그럼 그 1,000억 넘는 돈을 어떻게 쓰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아무리 운영위원회에서 감사를 한다 하지만 그걸 믿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사감사를 해야 되죠. 누가 합니까? 금융감독원장이 합니다. 근데 누가 요청해야 돼? 국장이 요청하셔야 돼요.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을 받은 누가요? 금융감독원장이 조사검사할 수 있다 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는요. 두 사람이 이렇게 바꿔내는 거 조심해야 돼요. 금융감독원장의 요청을 받은 국토장관이 조사검사할 수 있다 이래야 된다니까요. 보험사업은 누가 조사해야 돼?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장. 국장은 몰라 이거. 국장이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네. 과암 이런 것밖에 못해요. 그 밑에 보면 2번 단락에 개수 명령되어 있죠. 그거 보세요. 좋은 방향으로 바꾸라고 명령하거나요. 위반하면 거짓하지 마라고 명령하죠. 명령은 누가 한다고? 그래. 얘는 과암만 지른다니까요. 이 공제사업이 실제 우리 보험사업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럼 보험사업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은 금융감독원장이라서 여기서 조사하는데 결과를 보고 과암 지르는 사람 누구라고? 국장이라고요. 심지어 국장은요. 이 협회 임원들의 징계 해임까지도 요구할 수 있어요. 야, 저 임원 잘라라. 가능한 거죠. 그걸 누가 한다고? 국장이 한다는 거죠. 그 개념이에요. 자, 근데 그 밑에 이제 제일 밑에 큰 제목 4번 재무 건전성 돼 있잖아요. 조문 이건 뒤에 만들어서 이제 실제 뒤에 있는데 원래 공제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이에요. 자, 재무하니까 자본자산 부채를 말해요. 이거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럼 자본자산 부채를 적정하게 운영하라는 거죠. 건전성은 적정하게 운영하라. 그럼 그걸 유지하기 위한 비율이 얼마 됩니까? 하면요. 직업 여력 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 유지하라 되어 있습니다. 숫자만 챙기시면 돼. 167페이지에 쌍갈 1번요. 재무 건전성 기준에서 박스 안에 보면 직업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할 것 되어 있죠. 이건 뭐냐면요. 공제금을 지급하기 위한 여유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적립은 얼마 했어요? 100분의 10. 그럼 지급은 얼마 해야 돼? 그래, 100% 줘야지. 사고 나면 공제금 100% 줘야 되잖아. 지급을 100분의 10 하면 안 되죠. 또 적립을 100% 하면 안 되죠.
숫자 이거 두 개 바꾸는 게 헷갈리지. 근데 헷갈릴 게 헷갈려야지. 이거 뭐 헷갈릴 것도 아니잖아. 그럼 재무 건전성 유지는 이렇게 이루어진다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167페이지 보면 뭐 민법의 준용은 사단법인이라는 표현이고요. 7절 보세요. 지도 감독 등 돼 있는데 뭐 지도 감독이 잘 나오진 않는데 만약에 그럼 협회가 이런 의무사항들을 다 위반하잖아요. 그럼 어떤 처벌합니까? 하면요. 500만 원 과태료예요. 협회가 받는 유일한 처벌이 500만 원 과태료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1000억 다 쓰는 거지 뭐. 1000억 다 쓰고 얼마 낸다고? 500만 원 내지. 나라도 하겠다. 그죠? 참. 제가 볼 때는 뭐 이게 형사처벌할 수 있는 형법상 위반 범죄인은 당연히 처벌합니다. 뭐 사기죄 해당된다든지 뭐 횡령죄 해당된다 이런 건 처벌하는데 중개사법에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500만 원 과태료입니다. 그죠? 자, 협회는 요 내용들 요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오늘 마지막 단원갑니다. 168페이지 가볼게요. 자, 보칙입니다. 보칙. 보칙은 뭐 보충되는 규칙이라고 표현해서 보통 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한 문제는 주로 포상금에 관한 내용들이 한 문제 나옵니다. 그리고 수수료 규정이 있는데 수수료는 보통 한 5, 6년에 한 번쯤 나왔다 안 나왔다 하니까 참고로 보셔도 될 만큼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1절에 보면 업무 위탁 보이죠? 업무 위탁은 22년째 낸 적이 없어요. 23년 만에 나올까 안 나올까? 모르지 뭐. 근데 제가 감히 뭐 22년이라고 말씀드린 것도요. 제가 수업을 한 지가 22년 된 거지 그 전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나도 몰라. 그 실제로는. 그래서 이제 그냥 업무 위탁은 안 나온다 보고요. 지금 오른쪽에 제2절에 포상금 제도 볼게요. 자, 포상금은 매년 한 문제가 나오는데 보세요. 요것도 이제 두 가지 내용을. 첫 번째 문제는요, 그냥 이론적인 서술문적인 실제 표현의 문제를 출제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난이도를 조금 높이면 계산 문제를 냅니다. 여기도 그럼 계산 문제 나올 수 있습니까? 하면요. 당연히 사례를 줘가지고 포상금 얼마입니까? 하고 출제를 해요. 그렇다고 막 부동산학 개론처럼 계산 문제가 엄청 어렵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절차에 관한 부분만 조금 보시면 돼요. 그럼 첫 번째 이제 뭐 서술되어 있는데요. 서술 부분은 조문을 잠깐 이제 빼버리고 자료로 만들어놨는데 뭐 시험에 나올 건 아니고. 자, 보세요. 포상금은 거기 이제 싼 걸로 2번 가보세요. 포상 금액부터 나오죠. 얼마입니까? 하면요. 한 건당 50만 원입니다. 포상금 숫자 바꿔서 틀리는 수험생 한 번도 못 봤어요. 이상하게 수험생들은 포상금은 잘 외우더라고. 얼마? 50만 원요. 또 국고에서 보조해 줍니다. 얼마? 100분의 50 이내에서요. 이 왜 그러냐면요. 포상금 대상자들이 전부 다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그 포상금 대상자가 형사처벌 받는 것은요. 징역이나 벌금인데 보통 징역은 받지 않고 벌금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사법부에서 벌금형 선고받으면 돈이 어디로 가요? 국고로 와요, 다. 지자체로 오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포상금은 누가 주느냐면요. 지자체에서 주거든요. 그러면 형사처벌해가지고 벌금은 지가 다 가져가고 돈은 나보고 주라면 불합리하잖아요. 그래서 국고에서 일부는 보조해 준다는 거죠. 100분의 50 이내에서 보조해 준다. 그럼 전액을 보조하지 않습니다. 전부 보조한다는 지문 몇 번 냈어요? 전부는 아니고. 그 다음에 2번 단락 가서 이제 포상금의 지급 사유 보시는데요. 포상금 대상자 보세요. 자, 무등록, 부정등록, 자격등록지 양도 대한 사람, 개공 안인사가 광고한 것. 근데 우리 오늘 금지행위 배웠죠? 자, 금지행위 중에서 그 두 가지는 우리 개업공사 등의 금지입니다. 개공 등 금지이고, 이거 개공 뭐 방해한 사람 보이죠? 이건 누구든지예요. 그럼 조문의 숫자만 보면요. 위에 두 가지에다가 밑에 5가지에서 7개예요. 그럼 보세요.
거짓매매 알면서 초과한 거 있죠. 또 분상투 있죠. 이거는 포상금 대상 아니에요. 같은 조문의 검증인데도 포상금 대상 있고 아닌 게 있어요. 그래서 실제 우리 시험에는요, 포상금 대상이냐 아니냐 가장 많이 출제했어요. 그럼 보세요.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유사 명칭 없죠? 거기도 다 형사처벌이에요. 그럼 형사처벌 받는다고 해서 다 포상금 주는 게 아니고 요 사람들만 포상금 줘요. 그것도 왜 그러는데 그런 거 묻지 마 나한테. 나도 몰라. 굳이 내가 이걸 이해하려고 하면요, 이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중개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죠. 원천적으로 중개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다가 걸리면 어때요? 고발하라는 거죠. 정상적으로 내 자격증 가지고 등록도 정상적으로 한 사람이 위반했다고 해서 무조건 돈 준다 뜻은 아니에요. 원천적으로 중개가 안 되잖아요. 이것도 보세요. 누군지인데 생각, 중개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위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세에 부당영향을 주니까 시장을 아주 흐린다. 이렇게 고발하라는 거죠. 그런 개념에서. 그래서 요 지금 조문은요, 공통단어가 있어. 그 공통단어가 뭡니까 하면요,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나중에 그러면 실제 시험에는 요거 줘요. 조건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누구든지 개공물을 방해한 경우 이렇게 줍니다. 그럼 굳이 이제 이해를 한다면, 처음부터 중개해서는 안 되는 사람. 무등록이잖아. 부정등록이잖아. 남의 등록이잖아. 그죠? 원천적으로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어때요? 흐려지는 사람.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신고하는 돈을 줍니다. 이제 그 개념이고요. 자, 그 다음에 170페이지 가면 박스 밑에요. 포상금 지급 조건 보이죠? 그럼 신고 또는 고발을 이제 수사기관이나 신고센터에 등록관청하는데요. 포상금은 등록관청이 지급합니다. 근데 포상금은 무조건 신고했다고 주는 게 아니고요. 이게 검사가 공소 제기하거나 뭐예요?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해야지 포상금 줍니다. 즉 검사가 이 사람 범죄자가 맞습니다 해야 돈 주는 거예요. 그럼 판사가 판결하죠. 그럼 무죄 판결 받았어. 포상금 당연히 줍니다. 그래서 실제로는요, 이게 판결하고는 무관합니다. 예, 검사가 공소 제기할 정도면 검사는 전문가잖아요. 그럼 검사가 혐의가 있다고 하면 우리 일반인들은 잘 본 거잖아. 판결이야 뭐 변호사가 센 사람 왔겠지. 무슨 뜻인지 알죠? 그래서 이 판결하고 무관하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대부분 시험에는 검사가 공소 제기하였으나 무죄 판결 받은 경우 지문 엄청났다니까요. 수험생들은 무죄인데 이거 돈 주나 하고 그러는데 무조건 줘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이건 조심해야 돼. 무혐의, 불기소. 이거는 검사선에서 나오는 거예요. 판결이 아니에요. 그럼 검사가 조사해보니까 혐의가 없어. 돌려보내야 되죠. 또 기소할 게 아니야. 그럼 이거는 포상금 안 주는 거야. 근데 무죄 판결 포상금 줍니다. 무혐의 처분 안 줍니다. 포상금을 지급하느냐 하지 않느냐 지문에서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 절차에 관한 부분이에요. 등록관청은요, 공소적이나 기소했는지 조회합니다. 그럼 조회한 다음에 포상금 지급을 결정해요. 그럼 자기들이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지급합니다. 얼마? 50만 주는 거지. 한 건당 50만 원으로 한다니까 정액제입니다. 그냥 50만 원 딱 통장에 넣어줍니다. 요거. 근데 이제 171페이지 보면요, 제일 위에 동그라미 3번하고 4번은 이 배분하는 방법인데 보세요. 하나의 사건인데요, 2건 이상 신고 발냈죠. 그럼 2건 이상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고발한 거예요. 그럼 누구만 준다? 최초로 신고가 한 사람만. 몇 등 해야 돼? 1등 해야 돼. 대한민국은 무조건 1등 해야 돼.
2등해도 기억도 못한다 그죠? 참 험한 세상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자격증 딸 때는 1등 해야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절대평가야. 안 해도 돼. 얼마나 좋아 이거. 근데 포상금 타려면 몇 등 해야 된다고? 1등 해야 돼요. 근데 혼자서 고발한 게 아니고요. 2인이 공동 신고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포상금 지급 신청서 냈잖아요. 이게 계좌번호 2개 적은 거야. 그럼 계좌번호 2개 적으면 둘이서 공동으로 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줍니까 하면요.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그럼 두 사람이면 25만 원씩. 근데 배분 방법을 합의했죠. 그럼 합의가 우선한다 돼 있죠. 만약에 갑과 을이 이제 배분 방법을 써놓은 거야. 이게 원래요 합의각서라고 있어요. 그럼 합의각서를 딱 적을 때 여기 보니까 얘는 100분의 60, 얘는 100분의 40 주세요. 써놓은 거예요. 그럼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하죠? 그럼 100분의 60이 얼마냐? 30만 원. 얘는 20만 원. 갑이 좀 나쁜 놈이죠? 자, 요게 이제 배분 방법입니다. 실제 조문 이게 다예요. 이건 조문에도 없는 거 쓰는 거잖아요, 제가. 근데 이거 가지고 보세요. 매년 한 문제 낸다 봐봐. 그럼 사례 문제를 안 낼 수가 없지.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어내야 되니까 뭐 갑과 을이 이런 사람 고발했는데 얼마 받느냐 이렇게 계속 내는 거예요. 일단 자, 포상금에 대해서는 열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1페이지 3절에요. 행정수수료 봅니다. 수수료는 우리가 납부하는 돈을 말하는데요. 6가지 사유가 있어요. 첫 번째가 보니까 이제 그 2번 단락 보세요. 수수료 종류.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입니다. 그럼 지자체 조례가 정하니까 당연히 전국이 다를 수 있죠. 근데 6가지 있습니다. 단수 남기입니다. 이거는 문제 출제하면 진짜 단수 남기인데요. 자, 여러분들은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돈 내야 되죠. 그죠? 또 자격증 잃어버리면요. 재교부 신청해야 되죠. 또 등록 신청할 때 돈을 냅니다. 등록증 재교부 잃어버렸을 때 당연히 돈을 내고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돈을 냅니다. 또 신고 확인서 잃어버려서 재교부 신청할 때 돈을 냅니다. 근데 잘 보세요. 자격증이나 등록증이나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있죠? 요 세 가지는요. 최초 교부 시에 돈 냅니까 안 냅니까? 이거 안 냅니다. 전부 다 재교부만 돈을 내죠. 최초로 교부할 때는 돈을 안 냅니다. 왜요? 미리 내놓은 거예요. 내가. 시험 치기 위해서 내놓은 그 돈 안에 자격증 교부는 드리고요. 등록 신청할 때 미리 내놨잖아요. 나중에 받으러 갈 때는 돈 안 낸다고. 분사무소 실질 신고하면서 미리 돈을 내놨다고요. 무슨 말 알죠? 그래서 최초 교부 시에 수수료 납부한다는 지문 조심해야 돼요. 내지 않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6가지가 조례에 따라서 내는 거고요. 이제 예외가 있습니다. 이게 예외가요. 시험 응시수료 예외인데 이겁니다. 이거. 나머지는 예외가 없어요. 그러면 1번 항목에 대한 예외가 있는데요. 이건 조례가 아닌 예외입니다. 첫 번째는 국장이 정한 수수료예요.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한 수수료 내야 된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국장이 시험을 시행한대. 근데 지금 우리 이 시험이 업무가 위탁되어 있죠. 누구한테? 산업인력공단에, 그죠? 그러면 산업인력공단에서는요, 수수료 어떻게 받습니까? 하면요. 보세요. 자격시험 업무를 위탁했는데, 위탁받은 자가 산업인력공단이에요. 위탁한 자, 시도지사죠. 그게 승인을 얻어 결정 공고한 수수료 납부합니다. 그럼 산업인력공단이 전국에 있는 시도지사한테 우리 응시수수료 얼마 받을까요? 물어보고 어때요? 승인받은 그 돈을 우리 내면 돼요. 그래서 시험에 관한 실제 응시수수료는요, 원칙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는데 예외가 2가지 있습니다. 근데 실제 시험에는요, 이거 단독 문제 내잖아요. 너무 쉬워요. 왜?
뭐 휴업 신고하는 경우에 수수료 납부해야 된다. 인장 등록하는 경우에 수수료 납부해야 된다. 고용 신고하는 경우에 수수료 납부해야 된다. 진짜 얼토당토 안 한 걸 내거든요. 그럼 잘 생각해봐. 우리가 휴업 신고나 인장 등록 고용 신고할 때 뭐 받아와요? 아니 주는 것도 없으면서 돈 내라고? 짜증나죠? 네. 우리는 손에 뭘 줘야 어때요? 돈을 내는 거야. 뭐라도 받아야지. 뜻은 아시겠죠? 수수료는 요래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6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조금 기억을 해 놓으시면 돼요. 자,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지도 감독 및 각종 규제 가시는데, 오후에 특강 듣는 분들은 잠시 앉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듣지 않는 분들은 다음 주 목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